제가 보기엔 영업원에서 1억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 이유는 1억을 도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부자가 될 마인드를 이미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될 마인드라는 게 이제 보통 뭐냐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돈을 쓸데없이 별로 많이 안 쓴다. 지출이 이제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내 직장 말고도 새로운 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도 2023년 그리고 가을 이게 겹쳐서 투자를 시작하면 꽤 괜찮은 타이밍이 되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중간선거 다음에는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오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도 10월 정도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네. 그때 이후에 2023년 초까지 정말 주식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졌어요. 그렇죠. 엄청 올랐죠. 네, 나스닥 엄청 쪽이. 올랐죠. 근데 원래 중간선거 다음에 나스닥이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군요. 네, 평균 25%? 그 정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돼요. 조금 있으면은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대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 중간선거랑 대선 테마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조금 깊게 분석을 했어요. 제가 참고로 레리 윌리엄스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데 이게 중간선거가 첫 번째 중간선거냐 두 번째 중간선거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이번이 두 번째 중간선거죠. 두 번째 대선. 아니요, 그 이제 그 작년이 첫 번째 중간선거였고요. 그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는 전반적으로 승률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아무래도 그 폴리티컬 파워가 이제 많이 바뀌는 이제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주식 승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근데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 중간선거 하는 그 해는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중간선거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분이 벌써 6년 동안 이제 해먹으셨고, 그리고 어차피 그 중간선거 해봤자 그 권력의 파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정책이나 이런데. 그래서 두 번째 중간선거 때는 오히려 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대선을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 미국은 대통령을 8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기 이미 대통령 하신 분이 다시 나오는 이제 내년 같은 선거가 있고 그리고 두 명이 아예 새로 나오는 그런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명이 새로 나오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훨씬 더 높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은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게 지금 있으신 분이 나오시잖아요. 바이든이라는 아저씨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도전하는 사람도 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이미 한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이 둘 다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외로 바이든이 아니라 다른 완전히 새로운 후보가 나오거나 트럼프가 아니라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붙는다면은 이거는 되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니요. 심지어 이제 바이든 아저씨만 나와도 이제 공화당에 누구 나오는 크게 상관없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바이든 아저씨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하시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겠죠. 그것 때문에 또 어제인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80살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쉽게 이렇게 권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권력했는데 벌써 나올 수 있다면 나오시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표를 얻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 뭐냐면 바이든이 예를 들면은 그 내년에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치면은 그럼 28년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그럼 그분이 8년 하시고 물러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이랑 그 공화당이랑 새로운 후보가 두 명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8년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해는 아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2023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5년 거를 지금 벌써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지금 신나게 투자하고. 신나게 좀 신나게 하고요. 그죠? 조금 있으면 금리도 인하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신나게 투자하고 2027년쯤에 한번 걱정해 보시죠. 그때 같이 걱정해 보시죠. 그죠. 그때 할 수가 있으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투자에 있어서 자산 배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면서 현금 보유 비율을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편이죠. 현금을 늘 갖고 있죠. 늘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적절한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이 현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누구나 본인이 그 당장 직장이 잘리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거는 그냥 현금으로 또는 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그냥 실제로 직장에서 잘리거나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늘 가능한 얘기니까요. 3에서 6개월은 그냥 이제 여유 비중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거를 떼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글쎄 그래도 저는 이제 5에서 10%는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비중이 더 커질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정말 주시장이 전부 다 이동평균에서 밑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럼 굳이 주식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냥 현금을 갖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럼 어떠신가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오히려 계신 상태인 거죠? 5월, 10월에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이 좀 확실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11월, 4월에 많이 줄어들고요. 왜냐면 이제 주식을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쉬고 계시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시지만 11월에 가까이 오면서 이제 좀 크게 투자를 지르는 타이밍이 오시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또 4월 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 얘기를 하셨는데 자산 배분은 이제 왜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뭐 신나게 떠들었잖아요. 11월, 4월이 좋고 뭐 대통령 2년차가 좋고 4년차가 좋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 맞는 타이밍에 주식에 몰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 빼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당연히 제가 하는 이 말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틀릴 때도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꽤 자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은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완전히 틀린 구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비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도 주식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대신 올라주는 상품들, 그게 예를 들면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현금은 올라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치는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 배분에 포함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95%다라고 해도 5%의 그 실패할 확률을 아예 배제하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3분의 1 정도의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30%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꼭 그걸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거의 어떤 투자법도 95%짜리 투자법은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게 있으면 완전 땡큐죠. 그럼 제가 거의 다는 아니지만 많이 갖다 받겠죠. 근데 그렇죠. 사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투자법이라 하더라도 사실 확률이 60, 70%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정도 확률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100%가 안 나오냐 하면은 당연히 그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이벤트가 계절성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온 게 2020년 1월부터 3월 그때가 주시장이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이제 주시장이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코로나가 왔다 하지만 5월부터 빠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왔으면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스페셜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게 당연히 이런 계절성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면은 22년 그 전쟁도 제가 알기로 2월에 터졌을걸요. 그런 것도. 맞아. 그 전쟁도 한 진짜 4, 5개월 전만 해도 진짜 안 터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터졌어요. 저는 거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전에 터지기 전에. 아니 물론 이제 크림반도 어쩌고 정도는 알았는데 그래서 뭐 끝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안 터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고 마음 아프게 했었는데 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옷 입고 계신 게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 보이나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옷 입고 계신데요. 딱 보고 저는 알았어요. 아, 이분은 주주총회를 다녀오셨구나. 그러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A주를 가지고 계실까? B주를 가지고 계실까? B주죠, 당연히. 그렇죠. A주 하면 정상적인 자산 배분을 할 수 없어요. 50만 불이에요, 50만 불. 50만 불이에요, 지금? 맞아요. 와, 제가 옛날에 봤을 때 한 3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6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때 샀을 거예요, 6억 원 아니고 거의 7억 되는 거 아니에요? 7억 되네요. 7억 되네. 와, 장난 아니다. 여튼 그렇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그 대표께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첫 번째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첫 번째 규칙을 잊어버리지 말라, 요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Don't forget rule number 1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원어 발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중요한 게 바로 MDD를 낮추는 겁니다. 이 최대 손실폭을 낮춘다는 뜻인데 이 MDD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최대 손실폭을 좀 낮추는 거, 이걸 위한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 두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는 자산 배분. 그러니까 그 주식에 전부 다 몰빵을 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과 금과 그 현금. 현금은 달러가 좋아요. 왜냐면은 네. 또 달러가 기본적으로 주식과 거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할 때 달러와 가치가 올라져가지고 이걸 많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식, 채권, 금 그리고 현금은 이제 달러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예, 그리고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 이제 반반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좀 황금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35% 주식, 50% 채권, 그리고 15% 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주식과 채권은 각각 반반 한국, 미국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주식 시장이 종종 떨어지는 거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현상인데 이제 그때 보통 채권이랑 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특히 이제 달러화 같은 게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채권 또는 이제 그 미국 주식 이런 애들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그 하락장이 와도 대체로 잘 버텨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장기 채권 하시나요? 단기 채권 하시나요? 주로 장기 채권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거를 만드신 김성일 작가님이 이번에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최근에는 장기 채권 비중을 조금 낮추고 그 대신에 현금을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딥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장기 채권이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갑자기 그 0%에서 5%로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장기 채권이 많이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장기 채권을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기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현금은 달러화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달러를 지금 달러 가격이 한 1,300원대일 텐데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다 이제 결과론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비싸 보이기는 하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1,700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이제 정상 가치는 이제 한 1,100원 이런 게 한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달러 포지션에서 돈을 잃을 건데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아마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이런 데서 돈을 아마 버실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은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은 그만큼 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랑 금이랑 달러가 내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채권, 금과 달러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오히려 손실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잘 나갈 때는 그만큼 못 버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못 나갈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버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이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화끈한 거 이런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우상향하는 자산을 원하시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후자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주식 가격도 하락하고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하락했던 게 바로 202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달러화가 이제 잘 받쳐줬고요. 달러가 그때 거의 뭐 20-30% 올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 완전히 박살났는데 내 포트폴리오 의외로 멀쩡하네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거든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이제 주식은 떨어졌는데 달러가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워낙 그 기준으로는 많이 안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자산 배분을 하고요. 그 자산 배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거기 포함한 자산들이 202동 평균선 밑에 있다 할 경우에는 그걸 그냥 팔아치우고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그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아마 가지고 계신 주식들 많이 있으실 텐데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요거 좀 따져보는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그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럼 이제 걔네들 싹 다 팔아버리고 그럼 보유하는 게 거의 뭐 금이나 이 정도밖에 없었겠네요. 뭐 달러와 보유하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을 올라오는 기미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그때 다시 자산 배분을 재개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 투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작가님의 이제 최근 영상들을 또 보면서 네. 재미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 0원에서 1억 원을 달성을 하는 게 네네. 1억 원에서 10억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억 모으기 하는 게 그게 되게 어렵다. 근데 반면에 1억에서 10억은 금방 간다. 네. 이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 박수 치면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잘 나갈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보기엔 0원에서 1억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예. 그 이유는 1억을 도달한 사람은 이미 그 부자가 될 마인드를 이미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될 마인드라는 게 이제 보통 뭐냐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돈을 쓸데없이 별로 많이 안 쓴다. 지출이 네. 이제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내 직장 말고도 새로운 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요 세 개만 얼추 갖춰도 그 1억에서 그 몇 억까지 10억까지 불어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1억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마인드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이제 돈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분석을 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무의식 분석 세팅, 마인드 세팅이 끝나고 그 절약과 투자와 그 추가 수익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은 뭐 1억에서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빵원 언저리에서 계속 머무시는 분들은 그게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5년, 10년, 20년 다녀도 계속 빵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네. 거죠. 이제 그럼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다르신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버는 돈을 거의 다 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뭐 월급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1,000만 원 써버리면 남는 게 빵원은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버나 1,000만 원을 버나 다 쓰면은 빵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쓰는 재미는 좀 더 많이 있겠죠, 1,000만 원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는 조금 남기기는 하는데 이제 추가 수입을 내 생각은 못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이제 전혀 안 하거나 그러면은 그 돈이 불어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생 좀 이제 자산이 좀 작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한 번 깨가지고 1억까지 도달하면은 거기서부터 뭐 5억, 10억 가는 거는 네. 저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무의식이 열린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뭔가 돈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오는 게 이게 제가 막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게 이제 필터링이 막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쵸.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막. 근데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그냥 네. 무의식이 열려라 해서 열리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직접 해봐야지 느는 열리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1억을 모을 때까지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잖아요. 막 절약하고 막 책 읽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내가 좀 도움될 만한 정보 서칭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좀 폭발을 한다.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다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통 이제 학교나 부모님한테서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그 직접 노력하면서 배우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좀 이제 쌓이면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